자, 이번에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그 아파트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 까치산역 걸어서 4, 5분 정도에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신탁공매로 진행이 중인데요. 여러분들이 신탁공매 권리 분석을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임차인이 언제 전입을 했는지 그 날짜를 확인하시는 건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2023년 3월 10일에 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신탁회사와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탁회사가 이 물건의 법상 소유주로 되어 있는지를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물건은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이 2021년 11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2023년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있는 곳에 회사와 계약을 해야 되지만 이 임차인은 그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신탁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이 임차인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적법한 임차인이 아닌 걸로 권리 분석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고 가격은 3억 8천만 원까지 가격은 내려갈 거고 최초 시작하는 금액은 6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장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물건은요, 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로서 이 물건은 지금 신탁공매로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다시피 굉장히 신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아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를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라홀로 아파트에 주차장 대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랑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한꺼번에 짓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취득세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서 부가세 부분을 좀 조심하려고 하면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는 4, 5호 라인이에요. 같은 그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데 여기는 오피스텔 라인입니다. 혹시나 경매나 공매 그리고 신탁공매로 뒤에 5나 4가 붙어 있어서 나온다고 하면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이구나. 그리고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은 건물분의 10% 부가세가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물건은 3호 라인인데요. 503호. 그러니까 여기는 1호부터 3호까지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축급 건물이 있는 곳에서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심지어는 어떤 곳은 사무실까지 같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물건들이 신탁공매로 진행될 때 굉장히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을 보고 실제로 아파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나 아니면 실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현장 들어가 가지고요 임차인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빠이.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신탁공매 때문에 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 신탁공매라고 해가지고요. 공매라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혹시 그 상황은 알고 계시는가 해서. 그래요? 여기가 뭐라고요? 센트럴파크 503호 맞죠? 네, 맞아요. 여기가 이제 신탁공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누군가가 사면 뭐 이사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3개월 뒤에 나가야 되는데. 3개월 뒤에 나가신다고요? 저희 이사 가는데. 네네. 뭐 서류 사인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제 4월 8일에 이제 마지막 유찰이 돼서 네. 빠르면 한 달 정도 뒤, 그러니까 5월 정도에는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시는 거죠? 예, 몰랐죠. 그리고 혹시 여기 보증금 내고 계셨나요? 아니, 여기 연세. 그래서 다행이네요. 왜냐면 이게 이제 보증금을 내고 계셨으면 보증금 못 받으면 잘하셨는데요. 아마 누군가 사시면 이사 같은 거 뭐 협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좀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유모차가 있거든요. 이런 그 아파트, 최옥세권 아파트는 이런 신혼부부, 그리고 아이 한두 명 정도 키우시는 분들이 실거주용으로 쓰기에 딱 좋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근처에는 또 유치원도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키울 때 환경도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 살고 살 수 있는 것으로도 신탁공매를 통해서 낙찰 받는 것도 좋은 판단이다 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백헌님, 네. 오늘 네.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압류재산 상가와 화곡동에 있는 일반재산 아파트를 좀 임차인들을 만나보고 왔는데 오늘 좀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이제 현장에서 임차인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임차인분들은 생각보다 공매와 그리고 신탁공매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거기에 이제 상가 임차인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대학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 영업을 하기 위한 이제 인테리어 그리고 1층은 우리가 상가가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몇 천만 원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임차인분이 두 가지를 만약에 모르고 있으면 그런 권리금을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임차인분 같은 경우 2천만 원의 이제 그 보증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그분이 배분 요구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상가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공매에서 2천만 원 받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 안 해주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권리금조차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처에 중개사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공매 진행되니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월세를 안 내면 임차인이라고 내가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민법에서는 이익이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제 3번 월세를 안 내면 임차인이 아니에요.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또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야 되는 그 당연한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죠. 뭐 권리금 보호나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갱신을 하면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3기라는 게 연속해서가 아니고 뭐 냈다 안 냈다 냈다 안 냈다 총 3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그분들이 향후에 그 소중한 보증금뿐만 아니고 그분들의 임차인으로서에 대한 권리금과 그 다음에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화곡동에서도 좀 역시 신탁공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곡동 임차인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분이 보증금을 내고 사신 게 아니고 연세라고 해서 1년치를 한 번에 내고 월세식으로 살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잃어버릴 보증금이 없어서 안전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현명하셨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재밌었던 부분은 이 물건이 4회차까지인가 유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임차인도 신탁공매로 진행된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신탁공매의 특성이 뭐냐면 경매와 공매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진행합니다, 임차인 권리를 신고하세요, 뭐 하세요 라고 서류가 와요. 그래서 신탁공매는 보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모르면 공매 진행된지도 모르지. 그리고 현장 누가 와서 조사도 안 하지. 그러다 보면 이런 물건이 최저가까지 유찰이 돼서 결국은 싸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신탁공매라는 걸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3억 초반에 초역세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젊은 분들, 특히 20대 30대 분들도 충분히 월급으로도 여기에 이자를 내고 서울에는 내 자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젊은 분들이 조금 지금 공부 잘할 수 있잖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시니까 올해 한 해 좀 달려보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충분히
신탁 공매든 공매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자가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원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